안녕하세요. 오늘은 1922년에 있었던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이게 인간의 시기나 세계를 보는 슈타이너만의 시각이 아주 독특하게 담겨 있거든요. 네, 맞아요. 1922년 강연이면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깊이 보려는 건요. 슈타이너가 설명하는 두 가지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하나는 루시퍼적 힘, 또 하나는 아리만적 힘. 네, 그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 힘들이 우리 삶이나 역사, 특히 그 15세기쯤을 기점으로 의식이 확 바뀌잖아요. 그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슈타이너가 보면 인간하고 세계에 계속 영향을 주는 서로 좀 반대되는 힘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작용하는. 네. 첫 번째가 그 루시퍼적 힘인데 이게 뭐랄까 젊음, 열정, 아니면 예술적인 영감 이런 거랑 연결됐네요. 가끔은 좀 환상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약간 그 어린아이들 에너지 넘치는 거나 예술가들 막 창작할 때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일까요? 네, 딱 그런 거죠. 뭔가 막 분출하는 에너지. 근데 이게 또 너무 과해지면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맹목적으로 뭔가에 빠지는 그런 광신으로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해요. 균형이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 반대편에는요? 반대편에는 이제 아리만적 힘이 있죠. 네, 아리만. 이건 좀 다른 성격이죠? 맞아요. 이건 아주 차가운 지성, 물질주의, 아니면 질서, 모든 걸 딱딱하게 굳히는 그런 성질하고 관련이 깊어요. 경화라고 표현하는 세상을 막 분석하고 기술 발전시키고 이런 데는 꼭 필요한 힘이겠네요? 그렇죠. 필수적이긴 한데 이것도 너무 지나치면 모든 걸 너무 계산적으로만 보거나 좀 영혼이 없는 기계로운 그런 쪽으로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아리만적인 힘이 좀 과하게 나타나는 거? 음, 글쎄요, 뭐 아주 엄격한 규칙만 강조하는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든지 데이터, 효율성만 따지는 그런 분위기. 거기서 약간 인간적인 면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슈타이너는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진 않았겠군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어느 한쪽이 선이고 다른 쪽이 악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그 사이에서. 네, 그 뜨거운 루시퍼적인 영감이랑 차가운 아리만적인 지성, 이 양극단 사이에서 계속 의식적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거,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봤어요. 정말 외줄타기 같죠? 그 균형이라는 말이 참 와닿네요. 그쵸. 그런데 슈타이너 진단은 한 15세기쯤부터 인류가 이 아리만적 힘, 그러니까 지성주의가 세상을 확 지배하는 시대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네, 그래서 물질 세계에 대한 이해는 뭐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과학기술 같은 거. 네, 그렇죠. 눈부시죠? 근데 반대로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영적인 세계와의 직관적인 연결, 이런 건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그게 좀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물질은 얻고 영성을 잃어가는 그런 느낌인가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게 괴테나 슐러 같은 인물들 있잖아요. 네, 독일 문학의 거장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지성주의가 막 강해지던 시대 속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어떤 온전함, 슈타이너식으로 말하면 전인성이라고 하는데 감성, 지성, 영성이 다 합쳐진 그런 완전한 잠재력이요. 인간의 총체적인 모습. 네,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예술을 통해서 엄청 고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 루시퍼적인 영역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로 균형을 찾으려 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지성주의에 대한 반작용 같은 거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을까요? 고대랑은 좀 달라야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슈타이너 설명에 따르면 고대 영적 입문 방식은 좀 뭐랄까 약물을 쓰거나 아니면 강한 충격을 주거나 해서 육체에 직접 작용했대요. 영적 체험을 이끌어내려고. 약간 강제적인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좀 본능적이거나 약간 꿈꾸는 듯한 그런 상태에 가까웠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막 이해했다기보다는 체험 그 자체에 가까웠달까? 현대인하고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현대 와서는 인간의 의식이 훨씬 명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방식일까요? 바로 깨어있는 의식, 그리고 정확하고 명료한 사고, 이걸 훈련해서 스스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예전엔 외부 자극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의 생각 그 자체가 도구가 되어야 한다.
네, 바로 그거죠. 이게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현대인들이 그 발달한 지성에 그냥 갇혀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지성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발판이요?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의미예요. 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지성을 넘어서는 지성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럼 그 균형을 잡고 영적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적인 역할, 열쇠 같은 건 뭘까요?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답이 있겠죠. 네. 슈타이너는 바로 그리스도 충동, 크리스티 임펄스, 이걸 핵심 열쇠로 봤어요. 그리스도 충동이요? 네. 특정 종교적인 개념인가요? 아, 그게 아니에요. 특정 종교나 민족에 묶인 게 아니라 모든 개별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는 아주 보편적인 힘이라고 설명을 해요. 보편적인 힘이요? 네. 차가운 아리만적 지정과 뜨거운 루시퍼적 열정 사이에서 어떤 인간적인 따뜻함, 사랑 같은 걸로 균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온전한 인간성을 회복하도록 돕는 힘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루시퍼와 아리만 사이의 다리 역할 같은 거네요? 예. 인간성을 중심으로? 네, 맞아요. 아까 말한 괴테나 슐러가 예술로 추구했던 그 통합도 어쩌면 이 충동과 연결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이 양극단의 힘 사이에서 균형 잡는다는 거.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부딪히는 문제 아닐까요? 정말 그렇네요. 매 순간 선택하고 조율해야 하는. 자, 오늘 저희가 루돌프 슈타이너의 통찰을 통해서 루시퍼와 아리만 이 두 힘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인간 의식이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좀 따라가 봤는데요. 네, 참 흥미로운 여정이었어요. 이 모든 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슈타이너 이야기는 어쩌면 이 현대 사회, 물질주의와 지성주의가 너무 강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영적인 차원을 다시 우리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옛날 사상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질문인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내 안에서 그리고 내가 사는 이 세계 속에서 이 루시퍼적인 힘과 아리만적인 힘이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는 거예요. 아, 내 안의 루시퍼와 아리만을 찾아보는 거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뭐 지식이나 예술, 아니면 사람들 관계, 더 나아가서 사회 문제 같은 걸 바라보는 시각에 뭔가 좀 새롭고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각자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